죠? 5번부터 보겠습니다. 이 지난번에 순혈조합 얘기를 했는데 살짝 복습을 해볼까? 살짝 복습하면 요 NPR의 정의가 뭐였어? 뜻이? NPR이 뭐라 그랬어? 서로 다른 X명 중에 몇 명을 선택해서 R명을 선택해서 이거 보고 왔죠? 1년로 배어나는 경우의 수. 다시 뭐라고 민준아? 서로 다른 N명 중에 R명을 택해서 1열로 배워. 그럼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N의 N-1 어디까지 곱해? N-R 더하기 1까지 곱한다고 했지? 맞아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N팩을 뭐로 나눈다? N-R 팩으로 나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뭐 OP3 같은 거 어떻게 계산해라? 5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3개를 곱해라. 그래서 60으로 계산할 수 있다. 요게 이제 P, 퍼뮤테이션.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NCR. 요 C는 뭐였죠? 일단 N명 중에 서로 다른 N명 중에 R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죠. 여기다 뭐 곱하면 R명을 1열로 배열하는 걸 곱하면 NPR이 된다고 했죠. 맞아요? 그래서 이 NCR은 또 뭐랑 같다 그랬냐면 NC에 뭐랑 같다? N-R이랑 같다. 요게 앞선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NC형이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NC형 0명 뽑는 거 몇 가지? 이거 한 가지. NC에는 몇 가지? 요것도 1. 오케이? NP에는 NP0은 1. NPN은 N 팩토리얼. 요거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 알겠어? OC3 계산 어떻게 한다 그랬어? OC3. 얘는 5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3개를 곱해서 뭐로 나눠라? 3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3개를 곱하는 거로 나눠라. 그래서 계산하면 10이다. 요거까지. 알겠어? 여기 지난번에 했던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문제는 이거보다 더 쉬워요. 30명의 학생들이 서로 악수를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 악수를 하려면 30명 중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답이거든요. 이해 갔어요? 그냥 30명 중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게 뭐야, 답이? 30, C2죠. 요게 답이라는 거거든? 얘는 30 곱하기 29를 2로 나눠라. 요게 답이야. 알겠어?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얼마죠? 얼마예요? 15 곱하기 29 하면 얼마예요? 계산해봐. 얼마야? 435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 6번은요, 그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3과 6일 때, 요 n 플러스 r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두근 나왔어. 2차 방정식 두근, 뭐가 생각나? 계속 했는데? 2차 방정식하고 두근 나왔어. 뭐가 생각나, 민준이? 뭐의 관계?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생각나지. 그럼 두근의 합이 얼마야? 여기 3이지? 여기서 두근의 합 얼마야? 얘기해봐. 10분의, 뭐야? 10분의 3 곱하기 NCR이다. 여기가 되니? 얘분의 얘니까 부호 바꿔주고, 그럼 여기서 3 약분하고 10 곱하니까 NCR이 일단 10이라는 거 하나 알아냈고요. 두 번째는 두근의 곱을 이용할 거거든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18이죠. 그럼 얘는 두근의 곱하면 얼마야? 10분의 마이너스 3 곱하기 NPR이네요. 그럼 얘도 마이너스 3으로 약분하고 10을 곱하니까 NPR이 얼마라는 거를 60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여기까지 따라와요? 민준이 따라와요? 그러면 내 질문은요, NPR이 60이고 NCR이 10이면 R이 얼마게요? 이 관계가 뭐였지? NPR이 60은 NCR 10에다 뭐 곱한다고? R팩 곱한다고. 알겠어? NPR은 NCR에다 R팩을 곱한다고. 됐어? 그럼 R팩이 얼마야? 6이지. 그럼 R은 얼마야? R은 3이지. R은 3이니까 N은 얼마일까? 여기 3이거든? 그럼 N은 얼마게? 이거 바로 구해야 돼. N부터 시작해서 3개 곱해서 60 되는 거. 3개 곱해서 요 N이랑 N-1이랑 N- 연속한 3개 곱해서 60 되는 자연수 N은 뭘까? 5, 4, 3 곱해서 60이지? 그래서 N이 5예요. 알겠어요? 그럼 N은 5고 R은 3이니까 둘이 더하면 8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구합니다. 이해 가죠? 됐습니까? 이해 가죠? 자, 너네가 잘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넘겨볼게요. 자, 7번 보시면, 이 7번은요, 어떤 동아리에서 대표로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을 뽑는 모든 경우의 수가 60명이다. 그러면 남학생 수가 4명일 때 여학생 수를 구하라. 여학생 수를 모르니까 X라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이 남학생을 2명 먼저 뽑아야 되지.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4명 중에 2명을 뽑는다. 기호로 뭐라고 쓴다고? 4명 중에 2명을 뽑는다. 뭐라고 쓴다고? 4C. 됐어? 여학생이 X명인데 그 중에 2명을 뽑았지. 뭐라고 쓴다고? X, C, E. 됐어? 얘네들 곱했더니 얼마다? 곱했더니 얼마다 얘들아? 60으로 나와 있지? 맞아? 4C2가 얼마야? 민준이? 4C2.
4 곱하기 3을 뭐로 나눠준다고? 2 곱하기 1로 나눈다고. 암산해야지. 얼마야? 6이지? 그럼 XC가 얼마라는 거야? 10이라는 거네. 그럼 이런 X 얼마게? 요 X에서 2명 뽑았는데 X명 중에 2명 뽑아서 10명이다. 그러면 X가 얼마게? 5지, 5. 왜냐면 5 곱하기 4를 2로 나눠야 10이니까. 됐어요? 그래서 X가 5입니다. 그래서 여학생 수가 5명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8번도요. 이런 계산만 잘 할 수 있으면 여기 문제는 쉬워요. 자, A, B를 포함해서 9명의 학생 중에 4명을 뽑는데 A, B 중 1명만 선출되는 경우를 구하라.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9명 중에 4명을 뽑는데 1명만 선출되는 경우를 구하래. 어떻게 구할까, 얘는? 이 중에 1명만 선출되는 걸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일단은 A, B 중에 1명을 무조건 뽑아야 되지. 맞아? A, B 중에 1명을 무조건 뽑아야 되지. 그럼 둘 중에 1명 뽑는 경우의 수가 2가지야. 됐습니까? 그럼 나머지 몇 명 중에 A, B 중에 2명 중에 1명을 뽑았거든? 그럼 나머지는 그 3명을 뽑아야 되지. 그럼 남은 게 몇 명이야? A, B를 제외한 나머지가 몇 명이야? 9명 중에서 A, B를 제외하면 몇 명이야? 7명 중에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여기서 1명 뽑았잖아. 그럼 몇 명 더 뽑으면 돼? 3명을 더 뽑는 경우의 수. 얘를 구하라고. 알겠어? A, B 중 1명만 선출이 되려면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이 특정한 애부터 먼저 선출을 하고요. 나머지 경우들 중에서 나머지 애들을 뽑으면 돼요. 알겠어요? 2C는 2거든요. 7C3이 얼마죠? 765를 뭐로 나눠줘? 321로 나눠주지. 그럼 326이 없어지니까 35에다 2 곱해서 답이 70이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나요? 네, 넘겨볼게요. 자, 9번은요. 남자 6명, 여자 6명이 모임해서 4명을 뽑는데 남자와 여자를 적어도 뽑는다? 이게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라 그랬어? 무슨 사건?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 무슨 사건 생각하자? 여사건을 생각해라. 알겠어?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를 적어도 1명씩 뽑는다는 것의 여사건이 뭐예요, 먼저? 남자와 여자를 적어도 1명씩 뽑는다의 여사건이 뭐야, 먼저? 둘 다? 다시 남자와 여자를 적어도 1명 뽑는다는 거는 그거에 반대되는 사건은 뭐냐면 남자만 뽑거나 여자만 뽑는 걸 말해요. 이해가요? 이 여사건이 뭘 말한다고? 남자만 뽑거나 또는 여자만 뽑는 걸 말한다고. 여기까지 이해하지? 그럼 남자만 뽑는 건 몇 가지니? 남자만 뽑는 건 몇 가지야? 남자 6명 중에 4명 뽑으면 되잖아. 맞아? 남자 6명 중에 4명 뽑으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또는이지. 여자도 여자만 뽑는 것도 6명 중에 4명만 뽑으면 돼요. 6C4가 얼마예요? 6C4 계산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65로 계산해도 상관없다? 6C4는 65로 계산해도 상관없다? 62로 계산해도 상관없다. 여기서 이거 뺀 거 2로 계산해도 상관없다. 6C2가 얼마다? 민준아? 6C2가 얼마다? 6, 5, 30을 뭐로 나눠라? 2로 나눠라. 그럼 얼마다? 15다. 알겠어? 이해가지? 그럼 요거 둘 다 해서 30입니다. 근데 얘가 답이 아니라 이 지금 여사건을 구한 거잖아요.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전체가 몇 가지예요? 전체는 12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거죠. 그럼 12, 11, 19를 4, 3, 2, 1로 나눠야 돼요. 그럼 나눠버리면 4, 3, 12, 2, 5, 10. 그럼 55 곱하기 9잖아요. 55 곱하기 9가 얼마니? 9, 5, 45, 9, 5, 45, 495네요. 그럼 495에서 여사건을 빼주니까 답은 465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됐죠? 그러면 1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워도 되나요? 네, 1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문제 보시면 요 다음과 같이 한 평면이 10개의 점이 있는데 그중 6개는 요 L 위에 있고 4개는 M 위에 있는데 이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이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이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전체 점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한다? 3개를 선택하는데 이 중에서 뭘 빼줘야 되냐면 일직선 위에 3점을 고르는 경우를 빼줘야 돼요. 다시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려면 요 2점과 여기 1점 이렇게 만들어야 돼서 최소한 3점이 필요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체 몇 개의 점이 있어요? 10개의 점이 있는데 3개의 점을 고르면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일직선 위에 3점을 고르는 건 안 돼요. 알겠어요?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10개의 점 중에서 몇 개의 점 고른다고요? 몇 개의 점 고른다고요? 몇 개의 점 고른다고요? 3개를 고르는데 여기서 뭘 빼주자?
일직선 상위에 세 점을 고르는 걸 빼주자. 그럼 일직선 상위에 세 점을 고르는 건 여기 6개의 점 중에서 세 점을 고르는 경우 있죠. 여기 4개의 점 중에서 세 점을 고르는 거 있죠. 얘네들의 합을 빼주는 게 전체 삼각형의 개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얘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10C3은 일단 얼마죠? 자, 10C3이라는 건 19,8을 3의 1로 나눠주니까 얼마예요? 339, 248 얼마? 122죠? 자, 6C3은 얼마? 암산해봐. 6, 5, 4, 3, 2, 1 약분하면 5, 4, 20. 4C3은 4죠? 4C3은 4C1이랑 같아서 4예요. 내 말 이해하죠? 그럼 여기서 이거 2개 빼주라는 거는 24를 빼주니까 답이 96이 돼야 되겠네요. 요게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11번. 자, 얘는 조금 더 설명할 게 있어요. 얘는 조금 더 설명할 거 있는데 무슨 설명을 더 하고 싶냐면 이 분할과 요 분배 요 얘기를 좀 더 하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이 꽃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10송이의 서로 다른 꽃이 있는데 얘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이거부터 얘기해 볼게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요 A, B, C, D라는 4명이 있어요. A, B, C, D라는 4명이 서로 싸울 거야. 근데 이제 어떻게 싸우느냐? 1명, 3명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나누는 방법을 먼저 얘기할 거야. 그럼 1명, 3명으로 나누는 게 있고 2명, 2명으로 나누는 게 있지. 여기까지 이해해요? 여기까지 이해하죠? 봐봐. 이거 지울게. 1명, 3명으로 나오는 것부터 볼게. 1명, 3명으로 나누는 경우를 먼저 보면 1명, 그리고 3명 이렇게 나누는 걸 보자 그랬잖아. 1명 대 3명. 그럼 여기 A 올 때 여기는 뭐 B, C, D 오면 돼요. 여기 B 올 때 나머지, C 올 때, D 올 때. 그래서 전체 4가지입니다. 1명과 3명으로 나누는 거는 4가지예요. 이해 가죠? 근데 내가 2명, 2명으로 나누는 걸 볼 거예요. 그럼 2명, 2명으로 나눌 때는 여기 뭐가 올 수 있어? A, B 올 수 있지. 그 다음 뭐가 올 수 있어? A, C 올 수도 있고 A, D 올 수도 있다. 여기 그러면 C, D가 오고 여기는 B, D가 오고 여기는 B, C가 온다. 그 다음은 여기 B, C가 오면 여기는 A, D예요. 여기는 B, D가 오면 여기는 A, C고요. 여기 C, D가 오면 여기 A, B죠. 그럼 어때요 느낌이? 얘랑 얘가 어때요? 똑같은 거 이해가요? 2명, 2명으로 나눌 때 보시면 이렇게 나누는 거 똑같은 거죠. 왜냐 A, B랑 C, D로 나눴으니까. 얘도 2명, 2명 나누면 똑같고 2명, 2명 나누면 똑같아요. 둘이. 그래서 얘는 몇 가지밖에 없냐면 3가지밖에 없어요. 2명, 2명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가. 알겠어? 근데 이 얘기 왜 했냐면 지금 이렇게 나눌 때 우리가 조합이랑 어떻게 관련해서 쓸 거냐면 잘 봐. 4명을 1명, 3명으로 나누면 요 1명에 들어갈 걸 선택하는 게 4명 중에 1명을 선택하는 경우야. 그럼 남은 3명 중에 3명은 여기다 넣어야 되지. 맞아? 곱하기 3C3. 얘가 그래서 4다. 이해가니? 다시 1명, 3명으로 나누면 어떻게 계산한다? 4C1, 3C3 이거 계산해서 그냥 4다. 알겠어? 근데 2명, 2명으로 나눌 땐 어떻게 되냐면 4명 중에 2명을 골라서 여기다 넣어요. 근데 남은 2명 중에 2명을 또 골라서 여기다 넣어요. 근데 이렇게 같은 수로 나눌 때 있잖아. 2명, 2명. 그럼 얘랑 얘랑 똑같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는 뭘 곱해야 되냐면 같은 수가 2개면 이거의 팩토리알 2팩분의 1로 나눠준다. 같은 수가 2개라서 2가 2라서 2로 나눠주는 게 아니야. 만약에 6C3, 3C3도 똑같아. 2분의 1로 나눠주는 거야. 6C3, 3C3 6명을 3명, 3명으로 나눠도 두 묶음이니까 2분의 1을 곱하는 거야. 알겠어? 내가 하는 말 이해했니 방금? 됐어?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같은 수의 조합으로 나누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같은 수의 조합으로 나누었다라는 얘기를 같은 수, 동수, 조합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거든요. 같은 수의 조합으로 나눌 때는 얘를 곱한다. 알겠어?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분할이라고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해요? 같은 수의 조합으로 나누는 거를 동수조합이라고 하고요. 이 전체들을 전부 다 분할이라고 해요. 중요한 건 뭐냐? 자, 1명, 3명 이렇게 숫자가 다를 때는 곱할 게 없어요. 근데 2명, 2명처럼 똑같은 수로 나눌 때는 그 수의 팩토리얼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2그룹이니까 2팩분의 1을 곱하는 거야. 만약에 3그룹이면 3팩분의 1을 곱한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얘를 우리가 분할이라고 한다 그랬다. 잘 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분할과 분배 얘기하고 있었죠. 분할과 분배 얘기하고 있었는데 요 문제 봐봐요. 요 문제는요. 10송이를 3, 3, 4로 나누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10개 중에 3개를 골라서 하나 골랐어요. 3송이 했죠? 남은 게 7송이죠. 7송이 중에 3송이 또 고르고 나머지 4송이 중에 4송이 고르면 돼요. 그런데 요 같은 수의 조합이 2개 있죠. 그럼 뭐 곱한다고요? 뭐 곱한다고?
200분의 1을 곱하라고. 요게 답이에요. 알겠어?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어떻게 써 있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눴어. 이렇게 3, 3, 4로 나눴는데 이 나눈 거를 만약에 3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준다. 3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준다. 이런 말이 있으면 얘를 이제 분배라고 해요. 얘는. 이렇게 나눴잖아요. 요 지금 1번식이 있어요. 이 식은요. 1번식에다 뭘 곱해야 되느냐? 3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준다며? 그럼 3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주는 수를 곱해야 되지. 그게 뭐냐면 3팩토리얼을 곱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얘를 우리가 분배라고 합니다. 얘를 분배. 내 말 이해해요? 분할은 그냥 나누는 걸 말하고 분배란 이렇게 몇 명에게 나눠준다 그러면 그 수를 곱한다 라는 거를 분배라고 해요. 요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위에 거 계산해 볼게요. 계산하면 19, 8을 일단 3의 1로 나눠야 되니까 얼마니? 120이니? 요거 되지. 그 다음 73은 얼마야? 765를 3의 1로 나눠야 되니까 얘는 35지. 여기는 2분의 1이고. 됐어? 1, 2분의 1. 됐지? 그럼 60 곱하기 35잖아. 그럼 얼마야? 2100이니? 여기까지 2100이라고. 알겠어? 여기 2100까지가 답이야. 그리고 만약에 저렇게 나눈 거를 3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줘라? 그럼 2100에다 6 곱하니까 12600 이렇게 나오나요? 이게 답이네요. 이때는. 알겠어? 그래서 분할이 뭐고 분배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의 수랑 순연점은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다 씹어 먹어야 돼요. 딱 보면 답이 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딱 보면은 이게 막 고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풀어봤던 문제, 얘는 동수조합 또는 분할. 그럼 10C3, 7C3, 4C4, 200분의 1. 이게 곱한다는 걸 바로 나와야 한다고. 알겠어? 이런 문제는 봤을 때 여기 책에 있는 것들을 문제로 봤을 때는 그것들이 바로 나와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하니, 민준아? 자, 그럼 넘겨서 행렬을 보겠습니다. 행렬. 자, 행렬까지 내가 프린트 해줬죠. 자, 행렬은 여기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잘 들어야 돼. 잘 듣고 일단 이해를 해야 돼. 되게 쉬워. 알겠어? 되게 쉬워. 일단 행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의 다 처음 배울 건데 수나 수의 대응체를 요 직사각형의 꼴로 배열해서 뭐 3, 2, 4, 9 이렇게 썼어.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가 행렬이라고 해요. 다시 수나 문자를 직사각형의 꼴로 배열해서 괄호로 쓰는 것을 행열이라고 한다. 그럼 행열의 요 행이 뭐냐면 가로행이에요. 열은 세로 열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1행을 말해요. 1행. 이게 1행. 얘가 이제 2행. 만약에 2행의 성분을 구하라 라고 하면 4와 9 이렇게 쓰는 거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1열이라고 하고요. 얘를 2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몇 곱하기 몇이죠? 2 곱하기 2 행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요 행렬의 꼴을 물어보면 이 행렬의 꼴은 2 곱하기 2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앞에 있는 게 행의 수, 뒤에 있는 게 열의 수. 여기까지는 이해하지? 여기까지 이해하지? 그러면은 이 행렬을 구성하고 있는 숫자들 있지? 요 하나하나들을 쓰지 마요. 외우세요. 그냥 안 써도 돼요. 이 행렬을 구성하고 있는 요 요소들 있지? 요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소라고 불러요. 원소. 알겠어? 여기까지? 원소라고 부르는데 봐봐. 얘를 다시 써볼게. 얘를 다시 쓰면 여기 있는 게 이제 1행과 1열에 만나서 생기는 원소잖아요. 그래서 얘를 1행 1열 원소라고 불러요. 거기까지 이해가요? 이 행렬의 원소를 쓸 때 보통 이렇게 써요. A11. 이게 1행 1열 원소다. 그럼 여기 오른쪽엔 뭐라고 쓰겠어? 얘는 몇 행 몇 열이야? 1행 2열이지. 그럼 뭐라고 써, 민준아? A에 1, 2라고 쓰지. 그럼 민준아 여기 뭐라고 쓰겠어? 얘기해봐. A에 2행 1열 뭐라고 써? 2, 1 쓰겠지. 그럼 여기는 뭐라고 써? 이 초등학생도 알겠다. 빨리 얘기해. A에 2, 2라 쓰겠지. 2행 2열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요게 1행 1열 성분을 뜻한다. 얘가 뭘 뜻한다? 2행 2열 성분을 뜻한다. 그래서 2행 2열 성분을 구하라고 하면 여기서 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행이 뭐고 열이 뭐군지 얘기했고 m개의 행과 n개의 열로 이루어진 거를 m 곱하기 n행열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 지금 2 곱하기 2라는 거는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가 같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정사각형 꼴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얘를 이름을 다시 뭐라고 부르시냐면 얘를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도 불러요.
알겠어요? 2차 정사각 행렬 이렇게도 이름을 붙입니다. n차 정사각 행렬. 만약에 2 곱하기 2 행렬이면 2차 정사각 행렬을 말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 i행과 j열이 교차되는 위치에 있는 성분을 행렬의 ij 성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aij로 쓴다라는 거는 저기 i행과 j열의 성분의 성분을 말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죠? 행렬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알겠죠? 읽는 방법. 그 다음에 상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등은 두 행렬이 완전히 같은 거를 상등이라 해요. 알겠어요? 그럼 상등이라는 말에 따르면 예를 들면 봐봐요. 여기가 2, 3이야. 쉼표 쓰는 거 아니다. 얘가 뭐 A11, A12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네 둘이 같다는 거는 요게 2고 요게 3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어요?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입니까 지금?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요? 행의 수가 몇 개예요? 1 곱하기 몇 행렬? 2행렬이라고. 이해하니? 열이 2개고 행은 하나라서 1 곱하기 2행렬이라고. 알겠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지금 행렬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행렬. 그래서 지금 이 행렬의 꼴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요 행렬의 덧셈, 뺄셈, 실수배인데요. 체크해주세요. 이 지금 여기 뭐가 없어요? 덧셈, 뺄셈, 실수배면 뭐가 안 보이죠? 덧셈, 뺄셈이 있어요. 그럼 뭐가 없어요? 지금 문제에. 곱셈이 없잖아. 곱셈이랑 나눗셈은 여기서 하지 않아요. 그리고 행렬은 나눗셈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행렬은 나눗셈이 없어요. 덧셈이랑 뺄셈, 실수배는 쉬워요. 그리고 곱셈이 저기 없는 이유는 곱셈이 어려워서 따로 뒤로 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이 덧셈이랑 뺄셈은 어떻게 하냐면 이 두 행렬이 있어요. 이게 행렬이거든. 이 행렬이 뭐냐면 가영아 여기 원래 숫자들이나 이제 문자가 들어가 있는 거를 행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숫자나 문자를 이렇게 괄호 형태로 직사각형의 꼴로 배열한 걸 행렬이라고 하는데 이 A라는 행렬이 얘고요. B라는 행렬이 A일 때 만약에 더하거나 빼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성분들끼리 더하거나 빼면 돼요. 내 말 이해했어요? 민준이 어떻게 한다고? 아니 뭐하니 민준아. 더하거나 뺄 때는 각각의 성분들끼리 더하거나 빼면 된다고. 알겠어? 안 어렵잖아. 그 다음에 실수배, 요 K배 했다라는 거를 실수배 했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럼 K배 했다라는 건 뭐라고 하냐면 요 각각의 성분에 전부 다 K배를 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행렬들끼리 더하고 빼고 실수배 하는 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죠. 이해 갑니까? 더하고 빼는 건 그냥 각각 성분들끼리 하면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덧셈과 실수배의 성질인데 여기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을 기호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얘를 영행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행렬은 어떤 꼴이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얘는 지금 2 곱하기 얘를 뭐라 그러냐면 봐봐 여기 3, 2, 4, 9 있다. 얘가 1행이야. 가영 알겠어? 얘가 2행이고 얘가 1열, 2열이야.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2행렬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을 우리가 영행렬이라 한다. 근데 2 곱하기 2라는 거는 정사각형 꼴이잖아? 그래서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도 얘기하거든? 그래서 모든 성분이 0인 2차 정사각 행렬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그 다음에 이 행렬의 이제 사칙연산들을 보고 있는데 더하기 빼기 이런 거 먼저 볼게요. 실수배. 이건 뭘 뜻해요?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행렬의 연산의 덧셈은요.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다 성립합니다. 그 다음 영행렬을 더하는 건 자기 자신이 나오죠. 영행렬이 나오도록 하는 행렬은 요 마이너스 행렬.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A에 마이너스를 붙인 행렬. 이걸 이렇게 하는 거를 영행렬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뭐 실수배도 마찬가지인데 뭐 분배법칙 되는 거 써있고 마이너스 1이랑 A 곱하면 당연히 그냥 마이너스 A 되고 0이랑 곱하면 0이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도. 알겠어? 하나도. 근데 이제 어려운 건 뭐냐면 사실은 요 곱하기야. 곱하기를 하는 방법부터 얘기해 줄게. 곱하기는 좀 특별해. 잘 봐봐. 곱하기가 무조건 되지 않아. 잘 들어야 돼 이거는. A랑 B라는 행렬을 곱할 건데 우리가 일단 더하기 빼기 실수배는요. 같은 꼴이면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같은 꼴이라는 건 행의 수랑 열의 수랑 같은 걸 같은 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 곱하기 2행렬, 2 곱하기 2행렬끼리 더하고 빼고 실수배 하는 거 다 가능하다고. 뭐 실수배 어차피 다 실수배 하는 거고. 내 말 이해하지? 근데 곱하기는 다 가능하진 않아. 얘가 언제만 가능하냐면 얘가 M 곱하기 잘 봐요. M 곱하기 L행렬이고 요게 만약에 L 곱하기 N행렬이야.
즉 앞에 있는 행렬의 열의 수랑 이게 열이죠.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수가 같아야지만 곱이 가능해요. 알겠어요? 요거랑 요게 같아야지만 곱이 가능하고 나오는 이 C의 형태는 M 곱하기 N 행렬이에요. 요게 이제 그 제일 처음에 알아야 돼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행렬의 곱하기는요 무조건 되진 않아요. 무조건 되진 않고요. 언제만 가능하냐면 앞에 있는 행렬의 열과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수가 같아야지만 가능한데 그때 곱해서 나오는 행렬의 형태는 요 행열 곱이 나온다. 알겠어? 이해하니 여기까지?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여기가 1 곱하기 2야. 1 곱하기 1이 1, 2 이런 행렬이야. 얘가 예를 들어 3, 4야. 그럼 얘네들이 곱이 가능하냐고. 곱 가능하니? 가능하? 얘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1 곱하기 2 행렬. 오케이? 얘는 두 개 하나지. 2 곱하기 1 행렬 이렇게 된다고. 알겠어? 그럼 여기 나오는 게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1 곱하기 1 행렬이 나와야 되지. 그럼 성분이 하나밖에 없지. 얘는 곧 실수랑 똑같아. 내 말 이해해? 그럼 요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행과 여기 와야 되는 게 1 곱하기 1 행렬이라는 거는 1행 1열 성분만 온다는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하지? 행렬이니까 괄호로 쳤다. 잘 들어봐. 그러면 1행 1열 성분이 온다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 성분이. 그러면 여기 와야 되는 게 요 앞에 있는 행렬의 1행과 1열의 곱의 합이 온다? 그럼 얘랑 얘를 곱해봐. 1 곱하기 3, 3이지. 그 다음에 2 곱하기 4, 4지. 얘네들을 더해서 11이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되는 게 바로 행렬의 곱이야. 내 말 이해가? 어렵지? 지워볼게. 다시 해볼게. 잘 봐봐. 제일 많이 쓰는 게 요 두 개야. 요 A11, A12, A21, A22 요런 행렬이 있고요. 여기는 B11, B12, B21, B22 요런 행렬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곱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래요. 잘 들어. 요 앞에 있는 게 몇 곱하기 몇 행렬? 얘 몇 곱하기 몇 행렬? 2 곱하기 2행렬. 여기도 2 곱하기 2행렬. 그럼 얘랑 얘랑 같으면 곱이 가능하다고 했지. 그리고 나오는 게 2 곱하기 2행렬이라고. 알겠어? 여기 나오는 게 2 곱하기 2행렬이라고. 요거랑 요거 곱. 됐어? 그러면은 여기 오는 게 원래 1행 1열 성분 여기 오는 게 1행 1열 그러니까 여기 A라고 쓰면 안 돼요. 요 A가 있으니까. 얘는 이제 1행 1열 성분, 1행 2열 성분, 2행 1열 성분, 2행 2열 성분이지. 맞아? 그럼 여기 1행 1열 성분은 어떻게 구한다? 1행과 1열의 곱의 합이라고. 그러니까 A11, B11 얘네들 곱하는 거야. A12, B12 곱하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곱해서 더하라고 했잖아. A12, B12 여기 B21이다. B21 얘네들 곱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갔어? 내가 하는 말 이해해? 민준아 이해하니? 그럼 요거 이거 봐봐 마지막 거. 얘는 2행과 2열의 성분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2행과 2열의 곱의 합이 온다고. 그러니까 얘네들 곱하는 거랑 얘네들 곱해서 더하는 게 요거라고. 알겠어? 할 수 있겠어? 못하겠지. 숫자를 하나 예를 들어볼게. 숫자로 하나 볼게. 예를 들어 여기가 1, 2, 3, 4야. 얘가 예를 들어서 0, 1, 뭐 3, 2야. 얘 계산해봐 얼마인지. 불러봐. 첫 번째 거 뭘까? 1행과 1열의 곱의 합 1 곱하기 0, 0이지. 2 곱하기 3 하면 6이지. 그러니까 둘이 더해서 6이라고 여기가. 알겠어? 그럼 두 번째 거 불러봐. 1행 2열 성분. 1행과 2열의 곱의 합 곱하면 얼마야?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2잖아. 그럼 1 더하기 4잖아. 뭐 얼마야? 5라고. 됐어? 민준 이해가? 그럼 민준 여기 얘기해봐. 2행 1열 성분. 2행과 1열의 곱의 합이지. 그럼 어떻게 돼? 3 곱하기 0, 0에다가 3, 4, 10이잖아. 여기 12라고. 됐어? 그럼 마지막 어떻게 돼? 2행과 2열의 곱의 합이지. 그럼 3 곱하기 1, 4 곱하기 2 더하라고 얼마야? 11 이렇게 쓴다고. 알겠어? 근데 어때? 계산이 만만치 않지? 만만치 않거든? 실수하기 딱 좋아. 알겠어? 실수하기 딱 좋아서 이 곱하기 할 때는 선생님도요. 이렇게 써서 합니다. 절대 암산으로 하지 마세요. 암산으로 하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쓰고 요거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데 이거 두 개 보고서 곱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옆에다 써놓고 이거 전개하라고. 알겠어? 이해가니? 요게 행렬의 곱이야. 오늘 할 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이 행렬의 곱 중에 되게 중요한 성질이 있어요. 행렬의 곱하기의 중요한 성질은 뭐냐면 이 곱하기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냐? 행렬의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행렬의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봐봐.
A 더하기 B의 제곱을 할 때 우리가 곱셈 공식에 따르면 이거 어떻게 있지? A제곱 그 다음 뭐였어? 플러스 그 다음 뭐였어? 2AB에다 플러스 B제곱이지. 이게 원래 곱셈 공식이지. 근데 행렬에서는 이게 그냥 성립하진 않아요. 그럼 행렬에서는 이게 성립하지 않고 얘 때문이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를 제곱하라 그러면 얘네들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곱하면 A제곱이죠. 그다음 여기 AB죠. 이거 곱하면 AB죠. 맞아요? 얘네들 곱하면. 그다음 얘네들 곱하면 뭐예요? BA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 곱하니까 B제곱 이렇게 씁니다. 이 행렬의 곱셈의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을 2AB로 쓸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 돼요. 알겠어요? 이게 곱셈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행렬의 곱셈의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얘까지 알고 있어야 돼. 알겠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분배법칙도 성립해요. 실수배에 대한 교환법칙도 성립하고요. 영행렬을 곱하는 건 당연히 영행렬이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해합니까? 뭐 자기 자신을 곱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여기 거듭제곱에 대해서도 얘기돼 있는데 이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곱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를 예를 들어 N제곱 한다는 거는 A를 N번 곱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A의 N-1에다 A를 곱하든 A에다가 A N-1을 곱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지수법칙처럼 써도 상관없어요. 이런 것처럼. 알겠습니까? 내 말 이해하나요? 됐죠? 그 다음에 단위행렬이라는 게 있는데 단위행렬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단위행렬은 1001 이게 제일 많이 보게 되는 2차 정사각행렬의 단위행렬이거든요. 여기 2차 정사각행렬의 단위행렬이라고 써있죠. 이 1001의 특징이 뭐냐면 1001은 어떤 숫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거든. 3214 이런 거 해봐. 이거 곱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곱해봐. 1행 1열 3, 0, 3이지. 여기는 뭐야? 2, 0, 2지. 됐어? 따라와. 여기 뭐가 와? 0 곱하기 3, 1 곱하기 1이니까 1이지. 얘랑 얘 곱하는 게 여기 마지막이잖아? 그럼 0에다가 4 더하니까 4지. 어때? 요 자기 자신이 오지. 그러니까 이 0110, 1001이라는 요 단위행렬은 앞에다 곱하든 뒤에다 곱하든 상관없이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행렬에다가 요 행렬을 지금부터 2라고 쓸 거거든요. 단위 행렬을 2라고 쓸 거거든. 그럼 여기다 2를 곱하는 거는 거꾸로 곱하든 그냥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성질이에요. 요 2가 바로 뭐다? 단위 행렬이다. 2차 정사각행렬의 단위 행렬의 성분은 뭐가 된다? 1001이다. 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뭐 이렇게 정신없이 말해봤는데요. 문제를 통해서 좀 익혀볼게요. 문제는 쉽다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3 곱하기 3행렬 맞아요? 이거 맞아요? 3 곱하기 3행렬? 민준이 맞아요? 야, 이게 뭐 잠깐만요가 뭐가 있니? 행이 3개고 열이 3개잖아. 3 곱하기 3 맞잖아. A는 3행 2열의 성분 3행 2열 얼마야? 이거지. 마이너스 1이다. 맞지? 3차 정사각행렬 맞아? 하영이? 이게 3개 3 곱하기 3이면 3차 정사각행렬이야. 2 곱하기 2면 2차 정사각행렬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지. 자, 행의 번호를 i라고 그러고 열의 번호를 j라고 하면 i가 j보다 큰 거? 자, 얘를 다시 써보면 A11, A12, A13 1행 1열, 1행 2열, 1행 3열 이런 뜻이에요. 여기가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여기는 3행 1열, 3행 2열, 3행 3열 이렇게 쓰죠. 근데 여기 i랑 j가 같은 게 어디냐면 여기가 같아요. 맞아요? 그럼 얘는 지금 i가 j보다 큰 데를 말하랬지. i가 j보다 크다는 건 어디를 말해요? 요게 i고 뒤에 게 j니까 i가 j보다 크다는 건 요 밑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해요? 그럼 요 밑에 있는 성분들 합이 지금 얼마예요? 계산하면 얼마죠? 4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옳지 않은 거 4번이네요. 그러면 알겠어요? 옳지 않은 거 4번이죠? 이해 가요? 뭐가 된다고 합이? 합이 뭐가 된다고? 민준아 이거 4번에 합이 뭐가 된다고? 아,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요 밑에 있는 거 3개 더하면 뭐라고? 야, 4랑 1이랑 마이너스 1 더하면 뭐냐고 물어봤는데 2라고 그러면 어떡해? 4라고 4. 아니 내라고 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5번은 이 i의 행의 번호를 i, 열의 번호를 j라고 했을 때 i랑 j랑 같은 성분들의 합은 6이다? i랑 j랑 같다는 건 요 대각원소를 말한다고 했지. 그럼 요 대각선에 있는 것들을 다 합하면 뭐가 돼요? 6이 되죠?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답이 4번입니다. 이해 가요?
쉽지 않아? 어려워? 자, 지운다. 봐봐. 야, 2번은 더 쉬워. 자, 두 행렬이 같대. 같다는 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랬어? 앞에서. 개념에서. 두 글자. 시옷으로 시작해. 상등. 오케이? 이 행렬의 상등에 관한 문제야. 그럼 이 두 개가 같다는 건 각각의 성분들끼리 같아야 된다고. 얘네들끼리. 알겠어?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야? A 더하기 1이 일단 얼마다? X다. 이거 알 수 있지. 이게 첫 번째. 쓰지 말고 봐봐. Y가 얼마야? 여기 0이면. Y는 마이너스 3으로 구할 수 있지. 됐어? Y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건 여기 마이너스 9네요. B가 얼마다? 마이너스 9다. 됐어? 그 다음에 2x 빼기 1이 1이 돼야 되니까 x 얼마? 1이죠. x 1이니까 a 얼마? x 1이면 a 얼마? 대답해줘. x가 1이면 a가 얼마? 0이죠. 0. a 0이죠. 민준아 보이니? 그럼 답이 뭐니 민준아? 아니 오물쭈물 대지 마. a가 0이고 b가 마이너스 9라고 써놨잖아. 답이 뭐냐고. 뭐하니? 0이랑 마이너스 9를 더하면 뭐냐니까? 뭐하니? 마이너스 9라고 알겠어? 됐어? 넘긴다. 자, 3번. 되게 어려워 보이죠?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문제만 잘 읽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요 세 지점 1, 2, 3 사이에는 일방통행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 그쪽 방향으로밖에 못 가는 걸 일방통행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화살표로 나타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AIJ라는 거는 I 지점에서 J 지점으로 가는 직접적인 길의 개수로 정의하래요. 근데 IJ가 갈 수 있는 값이 1, 2, 3이거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11, A12, A1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A21, A22, A23 일단 써놓고 해볼까? 얘가 뭐 뜻하는지 32, A3 아까 썼던 거 똑같이 썼다. 근데 얘가 어떠냐면 11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1행에서 시작해서 1열로 간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서 볼까? 1행 1열 성분이라는 거는 1지점에서 1지점으로 가는 직접 가는 길의 개수. 그러면 1에서 1로 가는 거 몇 개 있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여긴 1이야. 내 말 이해가? 민준 이해 갔어? 그럼 민준아 1에서 2로 가는 거 몇 가지야? 1에서 2로 가는 거 몇 가지야? 화살표를 봐봐. 1에서 2로 가는 거 몇 가지야? 1에서 2로 가는 직접적인 길의 개수가 몇 가지냐고. 야 빨리 대답해 빨리. 아니 1에서 2로 가는 화살표가 없잖아. 화살표가 없잖아. 0이지 0. 2에서 1로 가는 게 두 가지잖아. 요게 두 가지라고.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 1에서 1로 가는 거, 2에서 2로 가는 거, 3에서 3 이거 다 1이네 여기는. 이런 거 찾아봐. 1, 0, 2, 1, 1 요것만 보고 찾아봐. 어디 있어 답이. 1, 0, 2, 1, 1 답이 될 수 있는 거 몇 번이야? 이거를 만족하는 거 찾으래. 답이 몇 번이야? 4번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답이 4번이라고. 알겠어? 이해 가니? 답이 이게 될 수 있는 게 답이 4번밖에 없으니까 1, 0, 2, 1, 1 될 수 있는 게. 이해 가요? 그래서 4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 말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그 다음에 요 1번 볼게요. 다시. 이번에는 덧셈 뺄셈 실수배잖아요. 엄청 쉬워요. 엄청 쉬워요. 자, A가 이건데 3A를 구하라는 거는 전부 다 3배 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3A 하면 어떻게 된다고? 3배 해봐. 요거 그리고 쓸 때 얘들아 이게 3A하고 여기 는 써야 돼. 괄호 행렬 쓸 때 그냥 3A하고 괄호 치는 데 있어. 그러면 안 된다. 3A란 행렬은 요거 전체 3배 하니까 어떻게 돼? 불러봐.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여기 3 0 그럼 답이 몇 번이야? 답 몇 번이야? 4번이죠? 여기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갑니까?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야. A 더하기 B 하래. 되게 쉬워. A 더하기 B 하면 얼마야? 둘 다 2 곱하기 2행렬이라서 각각의 성분들끼리 더하면 되거든요. 그럼 얼마예요? 불러봐요. 여기 마이너스 1이죠. 여기 두 번째 거는요? 5죠. 민준이 부르라고요. 여기 5죠. 여기는요? 여기는요? 2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요 1행 2열 성분이죠. 그럼 1행 2열 성분 뭐예요? 1행 2열 성분 뭐예요? 5죠. 요 2행 1열 성분 지금 얼마야? 2행 1열 성분 얼마야? 역시 5지. 둘이 합하니까 10이라고. 알겠어? 이해 가니? 그러니까 행렬에 더하기만 할 수 있고 읽을 수만 있으면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3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x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x를 찾으려면 잘 봐. 2x는 제 넘기니까 마이너스 a 빼기 3b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얘 계산해보자. 마이너스 a가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됐지? 여기가 됐어? 이거 더하기. 여기 마이너스 3b 하고 싶어. 그럼 마이너스 3을 해봐. 마이너스 3배 하면 어떻게 돼? 불러봐, 민준아. 마이너스 3. 그 다음은? 민준아, 빨리 불러. 뭐 하라는 건지 알아? 마이너스 15. 그 다음은? 마이너스 6. 여기가 플러스 3이지. 그럼 얘네들 더해봐, 얼마인지. 더하면 얼마야? 더하면 얼마야? 불러, 얘들아. 마이너스 4. 그럼 얘네들 더하면 마이너스 20. 얘네들 더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요게 2x라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x는 얘를 전부 뭐로 나눠야 돼? 2로 나눠야 되지.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그래서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마이너스 17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1번이 답이네요. 이해 갑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곱셈인데요. 마저 할 겁니다. 마저 할 거고요. 끝내겠습니다. 오늘 공통수학 1을 끝내고 2를 하면서 1 앞에 거를 좀 더 계속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의 수랑 행렬은 기말고사 시험범위입니다. 기말고사 시험범위예요. 1학기.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봐봐. 얘 몇 곱하기 곱을 구할 수 없는 거 물어봤어요. 그럼 행렬의 곱은 어떻게 정의된다 그랬냐면 A, B 곱이 정의되려면 앞에 있는 행렬의 열과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수가 같아야 한다 그랬어. 맞아? 이 둘이 같아야지 곱이 가능했지? 내 말 이해하니? 그럼 이거 써보자. A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얘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어? 얘 가로가 2개잖아. 그러니까 2 곱하기 1행렬이야. 됐어? 그럼 B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1 곱하기 2행렬이지. 그 다음 C는 2 곱하기 2행렬이지. 꼴을 쓴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그럼 봐봐, 너네. A, B를 곱했다. A, B를 곱하면 이게 곱이 정의되냐고. 얘가 2 곱하기 1이고 1 곱하기 2라서 얘 둘이 같으니까 곱이 정의되지. 그러니까 얘는 곱이 정의되는 거야. 그럼 정의 안 되는 거 찾아봐. 뭐 있을까? 요거만 봤을 때 A, C 곱하면 안 되네. A랑 C 곱하면 2 곱하기 1이랑 2 곱하기 2라 얘네 둘이 달라서 안 되지.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이해 가요? 이런 거 못하면 안 됩니다. 자, 2번 볼 건데요. 자, 2번도요. 여기 잘 봐봐요. 이런 거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이거 0 아니야. 교환법칙 성립 안 해서 절대 0 아니다. 1번은 아니야. 알겠지? 1번이 될 수도 있는데 아니야. 알겠어? 아닐 거야. 계산을 해볼 거야. 계산해 볼 건데 A, B를 먼저 곱하는 걸 해보면 내가 이거 할 때 그냥 요거 보고 하지 말라 그랬어. 한 번만 쓰라고. 그럼 니네가 대답해봐. 이거랑 얘네들을 곱할 거거든? 그럼 곱하면 얼마야? 첫 번째 성분부터 불러봐. 요 첫 번째 성분이 뭔지 불러봐, 민준아. 빨리. 얼마야? 이거 못하면 안 돼, 오늘. 야, 어떻게 하냐고 물으면 어떡하냐. 1행과 1열의 곱의 합이라고. 여기 1행, 여기 봐. 1행, 1열의 곱의 합. 1 곱하기 2 하면 얼마야? 2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면 6이잖아. 둘이 더하면 얼마야? 어? 둘이 더하면 얼마야? 2 더하기 6 하면 얼마야? 아니, 얘랑 얘를 곱해서 더한다고. 얘랑 얘를 곱해서 더한다고. 1 곱하기 2, 2잖아. 얘랑 얘 곱하면 6이잖아. 둘이 더한다고 얼마냐고. 8. 아니, 너가 불러. 너가 이거 다 불러, 나머지. 두 번째 거는 뭐야? 1행 2열 성분은 뭐야? 1행과 2열의 곱의 합을 구하라고. 얼마냐고. 얘랑 얘 곱하면 얼마야? 아, 빨리 얘기해라. 얘랑 얘 곱하면 뭐냐고. 1이랑 곱했는데 뭘 생각하냐, 대체. 마이너스 4잖아. 거기다 마이너스 2를 더하라고.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6이라고. 마이너스 6. 얘 그럼 얘 세 번째 거 불러봐. 얼만지. 세 번째 거 불러봐. 얼만지. 5랑 2랑. 그렇지. 얘랑 이거랑 이거의 곱의 합이니까 5, 2, 10에다가 3, 3, 9 마이너스 9잖아. 그럼 10에서 9 빼야 되지. 얼마야? 1이지. 마지막 거 해봐, 민준아. 마지막 거 너가 해봐. 5, 4, 20 마이너스 20에다 더하기 3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7 이렇게 된다고. 됐어? 됐어? 근데 끝난 게 아니지. 얘 끝난 게 아니고 이번에는 뭐 해야 되냐면 BA 하라고. BA. 근데 이런 거 할 때 암산하지 말라고. 알겠어? 쌤도 못하니까 너희도 제발 암산하지 말라고. 알겠어? 요거 해봐. 얼마인지 불러봐. 다 같이 불러봐. 얼마야 첫 번째 거? 2 곱하기 1, 2에서 마이너스 20 했어. 얼마야? 마이너스 18이지? 얘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예요.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16이죠. 민준아, 내 말 듣고 있어요. 대답하라고요.
세 번째 거 뭔지 대답하라고. 어디 봐. 여기 보고 대답하라고. 마이너스 3 더하기 5 얼마야? 2지. 마지막 거는 플러스 6 플러스 3이지. 얼마야? 9.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네들을 빼래. 8에서 마이너스 18 빼면 플러스 26이야. 그럼 될 수 있는 거 세 개 중에 하나. 좀 뭐가 다르지? 또 어디가 다를까? 요거는 마이너스 6에서 얘를 빼면 플러스 10이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1에서 2를 빼니까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3번이 답이네요. 알겠습니까? 요 곱셈이 들어가 있는 계산을 못 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자, 넘겨볼게요. 넘겨보면 3번은요. 요 단위 행렬 나왔는데요. 자, 봐봐요. 이거는 사실은 뭐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아까 내가 어떤 행렬 A랑 단위 행렬을 곱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아까 내가 A라는 행렬과 단위 행렬을 곱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자기 자신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쓰면은 2A의 전체의 세제곱이랑 똑같아요. 단위 행렬은 곱하나 마나니까. 내 말 이해했어요? 그럼 얘 세제곱하면 뭐가 되죠? 2의 세제곱 얼마? 8. 그 다음에 A 세제곱 해야 되죠? 맞아요? 이게 곤란하네요. A 세제곱이. A 세제곱을 구해야 되지. 얘들아, 이거를 공식처럼 외울 수 있지만 외우지 않아. 알겠어? 나도 까먹거든? 그러니까 이거 세제곱 해야 돼. 그럼 세제곱 어떻게 하는 줄 알아? A 세제곱을 하려면 얘를 3번 곱해야 돼. 이 공식처럼 해도 돼, 나중에는. 일단 해보자. 이거 2개 먼저 해봐. 얼마야? 불러봐, 앞에 거부터. 얼마 위에 거? 1, 여기는 0, 0, 0, 0, 0, 0, 0, 2, 2, 4 이거지. 됐어?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얘 3번 또 곱했어. 얼마야? 여기 얼마야? 첫 번째 거. 1, 0, 0, 여기 얼마일까? 8 이렇게 된다. 느낌 뭐니? A 세제곱이 1, 0, 0, 2의 세제곱이라는 거 이해하니? 그럼 A n제곱은 1, 0, 0, 2의 n제곱이겠지. 그렇게 공식처럼 외워도 된다고. 저런 형태의 꼴을. 근데 너무 많아, 외울게. 알겠어? 외우지 마. 알겠어? 외우지 마. 그러니까. 알겠어? 외우라는 것도 못 외우는데 외우지 말라는 것까지 외우려고? 그렇진 않겠지. 여기다 8을 곱하면 얼마야? 8, 0, 0, 64. 요게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이해 가나요? 내 말 이해하나요? 네, 좋아요. 자, 4번 볼게요. 4번. 지울게요. 자, 4번 보시면 얘도 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얘는 좀 처음 보는 형태의 곱이에요. 잘 봐봐. 얘도 2 곱하기 2행렬인데 2 곱하기 1행렬이지. 그럼 나오는 게 2 곱하기 1행렬이에요. 나오는 게 2 곱하기 1행. 근데 이거를 매번 쓰진 않는다. 이거 매번 이렇게 써주니까 너네도 쓸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얘네들을 계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2 곱하기 1행렬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럼 1행과 1렬의 곱의 합 뭐 얼마야? 한번 써줄까? 잘 봐. 2 곱하기 2행렬과 2 곱하기 1행렬이라서 나오는 이게 같잖아. 그럼 나오는 행렬이 얘라고. 그럼 얘는 1, 1과 2, 1이지. 맞아? 1행 1렬과 2행 1렬. 그러면 1행과 1렬의 곱의 합. 여기 뭐가 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온다고. 여기는 2행과 1렬의 곱의 합. 그러면 xy, xy니까 2xy가 온다고. 여기까지 따라와. 민준아 따라와. 다시 얘기해봐. 요거 어떻게 계산한다고? 계산해봐. 다시 어떻게 한다고? 요걸 계산하면 첫 번째 게 요거랑 요거 곱의 합 뭐야? 얼마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고. 됐어? 그 다음 밑에 거는 뭐가 와? 이거랑 이거 곱의 합이지. yx, xy, 2xy지. 됐어? 요게 5와 4라고. 됐어? 그러면 얘가 5고 잘 봐. 얘가 4래. 이거 눈에 뭐가 보이니?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가 되고 2xy가 4래. 그럼 둘이 뭐 하고 싶어? 더하고 싶지 않아? 이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y의 제곱 아니야? 둘이 더하면? 맞아? 그게 얼마라고? 9라고. 그럼 x 더하기 y는 얼마야? 양수니까 3밖에 안 되겠지? 양수니까 답이 3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저런 곱하기를 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5번 볼 건데요. 5번도 우리가 어떻게 할까? 5번도 사실은 요 a제곱을 구하시고요. ab를 곱하는 걸 구해서 둘이 더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조금 계산이 복잡하거든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a로 묶어 볼게요. 그럼 a 더하기 b가 되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요거는 이제 묶으면 앞으로밖에 못 묶여요. 그러니까 얘를 쓰라고 할 때 a 더하기 b에 a로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뒤에다 a로 묶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b가 돼서 안 돼요.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밖에 못 쓰고 그러면 a 더하기 b를 먼저 구해볼까요? a 더하기 b를 구해보면 1, 0, 0, 1 여기까지 따라오니?
이게 단위행열이네. 또 재미난 게. 요거 아까 단위행열이라고 했지. 맞아? 그럼 이거는 A랑 뭘 곱하는 거야? 단위행열을 곱한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네. 그러니까 답이 그냥 A인 거죠. 알겠어요? 쟤네들을 A로만 묶어서 A 더하기 B가 단위행열이라는 것만 안다면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민준 이해하나요? 자,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얘는 어떻게 할까요? 이 두 개로부터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 느낌이 어때요? 2A, 2A, 3B, B 이렇게 돼 있잖아. 얘네들 어떻게 하고 싶어? 둘이 어떻게 하고 싶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둘이 더 하고 싶지 않아? 이거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잘 봐. 얘랑 얘를 더하는 거야. 그럼 더하면 A에 원래 쓰면 이거야. 한번 써줄게. 원래는 요거랑 얘를 더하라는 거잖아 지금. 얘 두 개 더하면 A로 묶였을 때 4A랑 4B 이렇게 돼. 여기도 4A고 4B지. 이렇게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왼쪽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오른쪽 값이 지금 얼마예요? 0, 8이죠. 됐어요? 근데 내가 요 식으로부터 내가 얘를 찾으라고 했거든요. 그럼 뭐로 나눠야 되죠? 4로 나눠야 되죠. 그럼 요건 얼마다? 얘 4로 나누면 0, 2 이게 답인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하나요? 이해하죠? 자, 7번. 7번도 사실 이 한 문제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실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 뭘 기억해야 되냐면 얘 느낌이 어때요? 다항식이랑 비슷해요. 다항식. 저거 A를 X로 두고요. 단위행을 1로 본다면 제 느낌이 약간 이렇게 되죠. 맞아요? 요거 전개하면 뭐였죠, 민준이? 이게 흐름이 끊기면 안 돼. 물어보면 바로 나와야지. X제곱 플러스 1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행렬처럼 쓰면 원래 A 더하기 2에 얘는 A 원래 B라고 쓸까?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하면 얘는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야. 알겠어? 근데 재미난 거는 얘가 B가 아니라 2잖아. 예를 들어. 얘가 2라면 얘는 지금 이렇게 쓰죠. 2라면. 자, 이 단위행열의 성질 중에 뭐가 있냐면 단위행열은 제곱을 해도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제곱을 해도. 그리고 어떤 거랑 곱하면 그냥 그 어떤 게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원래 이거랑 똑같은 건데 A 대신에 A를 쓴 거고요. 단위행열의 제곱 대신에 그냥 단위행열을 써도 이거랑 똑같은 식이라는 거야. 근데 요 B 대신에 단위행열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때는 그러니까 단위행열이 들어가 있는 식에 마치 다항식처럼 되어 있는 행렬의 곱셈은 우리가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알겠어요? 단위행열이랑 곱해져 있는 거는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성립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세제곱 빼기 원래 2세제곱이지. 2세제곱이죠 원래는. 곱셈공식처럼 쓰면. 근데 세제곱이 어차피 2니까 이렇게 쓴다고. 내가 하는 말 이해하니? 그러니까 요게 답이야. 요게 답이거든? 요게 답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뭘 해야 하냐면 요 A라는 거를 세제곱하는 걸 계산해야 되겠지. 그럼 A라는 걸 세제곱해봐 어떻게 될까? 얘가 1 마이너스 0인데 요거 먼저 제곱해 볼게. 요거 먼저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안녕 들어와 1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여기가 0 그 다음에 여기가 4 이렇게 돼요. 그러면 1 마이너스 6 0 4에다가 여기 1 마이너스 0 1을 또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1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4죠. 그 다음 여기는 0이고요. 여기는 8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단위행열을 빼주래요. 1 마이너스 14 잘 써야 됩니다. 바로 1 마이너스 14 0 8에서 뭐 해라? 단위행열인 1 0 0 1을 빼줘라. 오케이? 그러면 0 마이너스 14 0 7 그런 답이 없습니까? 야, 이거 틀렸다. 미안해. 나 여기 플러스라 쓰고 여기는 왜 마이너스로 썼니? 여기 플러스야. 미안해. 여기 플러스야. 그럼 이게 뭐가 된다? 2 마이너스 14 0 9 이렇게 된다.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게 몇 번이다? 3번이다 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자, 그래서 공소원이 끝났는데요. 부지런히 해서 일단은 좀 책을 좀 잘 마무리해 보고요. 다음 주부터는 어쨌든 공수2를 좀 나갈 거예요. 알겠어요? 민준아, 중단원 빼고 하세요. 알겠어요? 민준이 중단원 빼고 하세요.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